힘들거나 지루한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다 교재도 갖고 오셨지만 저는 사실 교재를 별로 쓰지 않거든요. 그냥 노트북 가지고 오셨잖아요. 노트북으로 그냥 오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 벤처 인증하고 그다음에 오늘 하실 내용,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기업의 이 기업 인증의 꽃이라고 하죠. 3대 인증,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인증, 그다음에 이노비즈 인증. 왜 꽃이라고 하냐면요. 난이도도 있지만 정말 돈이 되는 인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증들은 어떻게 보면 뭐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뭐 100만 원씩 받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계약금에 포함해서 무료로 해주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벤처인증이나 메인비즈, 이노비즈는 절대로 무료로 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주변에 인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 인증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어려워서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절대로 이제 무료로 해주지 않는 인증이기 때문에 더 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니즈가 많아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대 인증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인증들을 왜 받는지, 그리고 뭐 시중에서 지금 수수료가 얼마 정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쓰고 또 접수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총체적으로 이제 A부터 Z까지 오늘은 한번 쭉 다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업 계획서도 써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예 상담 자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혜택이 어떤 건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점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다 실습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벤처 인증이라고 하면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벤처 인증 다 아시죠? 이노비즈 들어보셨나요? 제 특강에서 들어보셨죠? 네,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뭐 인증에 대해서 이노비즈, 메인비즈는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벤처 인증은 못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증. 요즘엔 인증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하거든요. 벤처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증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그냥 우리는 벤처 인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이 벤처 인증을 어디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사업 계획서를 올리고 하는지 그냥 벌써 이제 바로 이제 저는 다이렉트로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이버에 벤처 확인 시스템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벤처 확인 시스템. 네, 그러면 여기 중소벤처기업 벤처 확인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다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올리고 여기다가 자료 올리고 여기서 이제 신청을 다 하는 거예요. 수수료 결제도 여기서 하고 근데 여기는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공동인증서가 필요 없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대 인증은 공동인증서가 셋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성기업 확인서 공동인증서 필요한가요? 혹시 연구소의 공동인증서 필요한가요? 지난주에 배우지 않으셨나요? 네.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인증서도 있고 아닌 인증서도 있고 해요. 근데 이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은 공동인증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제든 아이디 비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로그인을 이제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공동인증서가 필요 없다는 건 회원가입부터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뭐 정보가 있으면 회원가입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회원가입은 그냥 이거는 벤처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 회원가입하셔서 아이디 비번만 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대표님 뭐 팩스 번호, 이메일, 뭐 홈페이지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 이런 거 상세하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번거로우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대표님 요거 가입하셔서 아이디 비번 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벤처 확인이 어떤 건지 이거를 왜 받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벤처인증. 다들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거를 왜 받는지 알고 있어야 이런 기업을 만났을 때 요거를 한번 그 제안을 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저는
벤처 인증을 받고 싶어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벤처 인증을 왜 받으려고 하세요?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정말 반드시 첫 번째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게 왜 벤처 인증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거의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요. 두 번째는 정책 자금이 잘 나온다고 해서요. 거의 한 99.9%는 여기 두 개에 속하거든요. 근데 일단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요라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 빨간불을 막 켜야 돼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겠다. 요거는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요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단은 한번 검증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제 혜택이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세제 혜택 때문에 벤처 인증을 의뢰를 해서 막 돈 주고 이제 벤처 인증이 나왔는데 세제 혜택이 안 된대요. 그럼 이거 필요 없대요. 그럼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세제 혜택은. 그래서 일단 세제 혜택을 원해요라고 하면 첫 번째, 자, 세제 혜택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벤처 인증 받으면 누구나 해주는 게 아니라 창업 벤처 기업이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창업 후에 3년 이내에 벤처 기업 확인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 접수가 아니라 벤처기업 통과해서 확인증이 나오는 날짜가 3년 이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럼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벤처 인증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한테 그러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두 달 안에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두 달 안에 너무 가능해요. 근데 초보가 두 달 안에 하시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한테 피드백 받고 제가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피드백 요청 주시면 제가 그거를 또 피드백 해드리고 보완하고 다시 피드백 요청 주시면 제가 보완하고 처음 사업 계획서를 써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 받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3개월을 잡아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피드백이 아니라 제가 막 써가지고 제가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대행하는 건지 피드백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시려고 하면 3개월을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3년 이내에 무조건 확인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3년 되기 3개월 전에는 적어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창업 벤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세제 혜택 받는다고 정말 한 달 남기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죽어도 안 돼요.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벤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세제 혜택은 무조건 3년 이내에 벤처 확인 기업 확인서까지가 나와야 되고 이 확인서 받으면 이 벤처 확인일로부터 5년간 최대 5년이거든요. 최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이 되는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5년간 50%를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부만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창업 벤처 기업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창업 자, 최초 창업이에요. 최초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혹시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받는 거 배우셨죠? 저번 주에. 네, 창업기업. 자,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봤더니 진짜 3년 이내인 거예요. 3년 되게 한 6개월이나 남았어요. 되게 넉넉해요. 그래서, 창업기업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세제 혜택 되니까 이거 진행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창업기업이 아니었어요. 법인 전환을 했던 거예요. 예. 등기부 등본상에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상에도 그렇고 정말 창업기업이 보기에는 맞았어요. 근데 제조업을 오랫동안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매출이 굉장히 높아져서 법인 전환을 했던 케이스였으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창업기업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창업기업이 아니었어요. 동종이기 때문에 이제 다 개인 사업자 업력 다 끌고 오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3년이 아니라 정말 원래 이제 그 창업기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랬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동종도 아니고 이종이었고
이종이었고 어떻게 이종 동종 배우셨잖아요. 뭐 제조업이었 뭐 원래는 뭐 유통 막 이런 거 도소매였는데 제조업으로 해서 법인을 내서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또 세제 혜택이 안 됐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운영했던 게 법인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운영했던 게 개인 사업자고 이종이면 괜찮은데 예전에 운영했던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면 안 돼요. 창업기업 혜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벤처 창업기업 혜택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도 사실 벤처 창업 세제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회계사님,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 세제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창업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먼저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는지 먼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혹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는 뭐냐면 인구 밀도도 굉장히 많고요. 사업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사업하지 마세요. 여기 너무 많아요. 과밀이라고요, 과밀.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여기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혜택 절대 없어요. 세제 혜택 그런 거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도 세배로 물릴 거예요. 중과세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기는 너무 사람 바글바글하고 임금일도 높으니까 제발 여기다 창업하지 마세요. 라고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창업을 하면요. 보통 창업 기업의 이제 최초 창업이라고 하죠. 최초 창업 혜택, 세제 혜택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혜택이 1도 없어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시고 근데 만약에 여기 화성시 안녕하세요. 네, 여기 화성시 통장관리 번역이네요. 여기 화성시에다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는 45세. 45세 대표님이 여기 화성시에다가 창업을 했어요. 그럼 혹시 세제 혜택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기본적으로 창업 세제 혜택이 있어요. 물론 최초 창업이에요. 옛날에도 창업하고 지금 두 번째 창업, 세 번째 창업이 아니라 최초 창업 기업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기본적으로 줘요. 왜냐하면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창업 기업 중에 5년 이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66.6%라고 말씀드렸죠. 창업 기업들이 너무 5년 안에 폐업들을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창업 기업에는 혜택을 주거든요. 세제 혜택을. 그걸 이제 최초 창업 세제 혜택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 화성시에다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수도권 과밀 권역 외에다가 창업을 했어요. 그럴 때 보통 깔고 가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50% 5년간. 네.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의 그러니까 그 법인세, 소득세 50%를 깔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자, 45세예요. 청년도 아닌데 일단 수도권 과밀 권역 외에다가 창업했으니까 감사하다고 이쪽에다가 창업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창업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책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50%를 일단 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벤처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수도권 아니 벤처 기업 벤처 확인일로부터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이라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성시에 개업을 했으니까 50%를 일단 받았어요. 근데 벤처 인증을 받으면 몇 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 아니면 100%? 벤처 인증 받으면 50%. 여기서 50%. 그러니까 플러스 해서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놀랍게도 그렇게 컨설팅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서 창업 기업 혜택을 50%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창업 기업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회사를 벤처 인증을 받으면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냐고 아니라고요. 네. 근데 다만 창업 혜택으로 일단 50%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창업 기업들은 초반에 매출 잘 안 나잖아요. 보통 막 3년, 4년 요때부터 매출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3년 이내에 여기다가 창업한 대표님이 벤처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벤처 인증으로 혜택을 받는 게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더 커요. 그러면 고를 수가 있어요. 저 창업 혜택 지금 받고 있는데 창업 세제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초창기에는 매출이 없었고 지금은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벤처 인증 이 창업 벤처 세제 혜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걸로 바꿀게요라고 하면 지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돌려주고 토해내고 이걸로 바꿀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 혜택은 있어요. 그렇지만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100%가 되진 않는다고요. 거기서 좀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 주소지가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또는 이쪽 뭐 이렇게 파주시 요렇게 되어 있다. 근데 대표님이 저는 벤처 인증을 받으면 창업 벤처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 50%가 있다고 해서 받으려고 해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가밀 번역 외에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최초 창업인 거에 이제 한해서 일단 지금 이미 50%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100%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화성시에다가 창업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 나이가 만 36세였던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잖아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에다가 창업을 했고 청년이에요. 그럼 세제 혜택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실까요? 100%예요, 100%. 5년간. 5년간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화성시 이런 거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외에다가 창업을 한 청년인 같은 경우에는 100%를 받는다고요. 그럼 더더욱 사실 벤처 창업 혜택에 대해서 말할 건덕지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방에서 벤처 창업 세제 혜택을 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인천에다가 창업을 했대요. 인천에다가 그러면 세제택 기본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표님 나이가 보니까 청년이에요. 만 36세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얄짤 없다면서요. 세제택 없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청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도 청년이니까 청년이라면 50%를 주긴 줘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창업했지만 청년이니까 잘해보라는 의미에서 청년 그 세제 혜택, 창업 세제 혜택을 50%를 5년간 주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서 자, 창업 벤처로 인해서 50% 세제 혜택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지역 봐야겠죠. 지역. 지역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표님 청년인지 아닌지 나이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창업했던 인천광역시에 창업한 대표님이 청년이라고 하면 벤처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인천광역시에 창업했는데 청년이에요. 그러면 벤처 세제 혜택을 원한대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벤처 세제 혜택? 여기 50% 이미 받고 있잖아요. 청년이니까. 근데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50%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창업기업인지 그거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과밀억제 권역 안에다가 창업한 청년이 아닌 자. 네, 아시겠죠? 여기 안에 빨간색 여기 네, 여기 빨간색 요 지역에 창업을 했고 청년이 아닌 자는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3년 이내 벤처 인증을 받으면 정말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을 5년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벤처 인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죠. 네,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제 혜택은 사실 굉장히 정말 세제 혜택이라고 해서 또 뭐 도소매 뭐 이런 뭐 업종도 또 가야 돼요. 네, 창업 세제 혜택 요게 제조업은 되는데 또 도소매는 안 되고 전자상거래는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업종도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세제 혜택을 원해요라고 하시면 저한테 바로 피드백 주세요. 네,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같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제 혜택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금융 혜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증 한도 50억 원이 뭐 전자상거래 등록 여기 또 있고 그다음에 어디 있지? 자, 이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한도를 원래 30억 원인데 보증 한도를 50억 원까지 한도 확대를 해준다는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벤처엔진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보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기업이 벤처엔진을 받고 기보에서 2억을 받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벤처 인증은 기보의 프리패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정말 강력한 그런 그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벤처 인증은 기보에서 그냥 정말 대놓고 예뻐하는 인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보에서 정말 한도가 너무 막 꽉 차가지고 더 이상은 나올 게 없습니다라고 해도 100%는 아니지만 벤처 인증을 받고 다시 한번 가볼 만해요. 왜냐면 한도를 확대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가볼 만하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저는 일단 기보에서 더 이상 이제 매출도 더 늘어나지 않고 기보에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한도가 꽉 찼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벤처 인증을 받고 기보 들어갔을 때 정말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1억, 2억 정도는 더 나왔었거든요. 근데 안 나온 기업도 있어요. 안 나온 기업도 한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혜택은 요 정도. 그리고 뭐 사실 혜택이 뭐 정책 자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필요 없어요. 근데 매출도 많이 나고 있는데 나중에 연구개발 이제 뭐 개발 지원금 또는 뭐 투자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정책 자금을 원해요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거 받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100%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당신이 이거 받으면은 정책자금 나온다고 해서 받았는데 안 나왔잖아. 이거 어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절대로 100%로 논하시면 안 되거든요.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실 90% 이상은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10%에 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벤처 인증은요, 자,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네 가지가 있거든요.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그다음에 혁신성장 유형, 그다음에 예비 벤처 유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예비 벤처 유형은 그냥 벤처 인증이 아니에요. 벤처 인증 축에도 못 껴요. 이거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네, 저 사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망한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예비벤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냥 끝나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이거는 벤처 인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벤처 유형은 그냥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유형 다 유효기간은 똑같습니다. 3년이에요. 유효기간은 똑같아요. 그냥 유효기간은 항상 똑같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은 똑같지만 일단은 심사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기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 벤처 투자 유형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벤처 투자 유형 안 해요. 이거는 어떤 이제 회사에 주는 거냐면 우리 회사가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 자격이 있어요. 투자자인데 이런 A라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할 생각이 있어요. 막 투자자가 어쨌든 내 돈을 어떻게든 이제 뭐 세 공제든 아니면 불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하겠죠. 제가 투자자면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쵸? 정말 성장성, 그다음에 얘네가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내 돈, 피 같은 돈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식을 하나 사더라도, 근데 주식은 정말 가볍게,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것도, 주식도 아니고, 비상장 그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심사숙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기관 또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벤처 투자 유형으로 벤처 인증이 나와요. 예, 그러면 사실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는 혁신성, 성장성을 증명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진짜 누가 5천만 원을 투자해요? 좋은 회사니까 투자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좋아서 투자자들로부터 진짜 투자를 받고 받으면 사실 너무 취지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있으면 이 법인의 가족이 이제 투자금을 내서 이게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투자 확인서를 써주는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투자자 자격도 없고 저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써서 우리 회사를 어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투자 확인서가 있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뭐 실력의 영역이 아니어서 저는 벤처 투자 유형은 하지 않고 지금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벤처 투자 유형만 정말 이쪽만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벤처 투자 유형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제가 이쪽으로 이제 수강생분을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정도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벤처 투자 유형으로는 어떤 데가 많이 가냐면 혹시 MSO 법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병원에서 탈세는 아니에요. 절세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금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세금 얘기가 나오면 그냥 딱 저는 몸을 딱 사려요. 이것도 세금 이것도 막 이렇게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서 이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라도 문제 생길 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세, 세금에 관한 건 저는 진짜 건드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 일단 뭐 벤처 투자 유형은 약간 조금 약간 제가 다루기에 좀 어려운 영역이고 저는 건들고 싶지 않아요. 세금 문제 관련된 거.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일단 이 벤처 투자 유형을 많이 하는 그 유형은 MSO 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이에요. 절세 법인이거든요. 병원이 있어요. 병원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인데 병원이 돈 많이 벌잖아요. 매출 높고 영업이익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절세를 하기 위해서 법인 하나를 세워요. 그런 그 법인의 주주는 여기 의사예요. 네, 여기 개인 사업자인 의사예요. 그리고 주주 구성은 의사의 가족이 되겠죠. 의사의 와이프, 뭐 의사의 뭐 저기 뭐 가족, 뭐 저기 뭐 아기들 이렇게 해서 주주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을 MSO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법인의 뭐 업종 이거는 보통 마케팅 대행사, 병원 뭐 특화 마케팅 대행사 또는 이런 의료기기 도소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종을 해서 차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병원은 의료기기를 사야 되잖아요. 유통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의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의뢰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매출을 계속 이렇게 이제 빼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익이나 요거는 이제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거는 의사와 의사 와이프 가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절세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벤처 인증으로 진짜 탈락 사례가 딱 한 건 있었어요. 진짜 아팠던 사례였거든요. 거기가 에베소 법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례였냐면 정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진짜 매출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MSO 법인으로 해가지고 광고 대행사를 차린 거예요. 병원 특화 마케팅 회사로 차렸어요. 그렇게 해서 주주 구성이 여자 의사였거든요. 아, 부부가 의사였어요. 의사 두 명에
10억 되게 높아요. 딱 차리자마자 막 몇십억씩 막 이게 매출이 찍은 거예요. 근데 마케팅 대행사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뭐 대표가 의사고 근데 병원 특화 마케팅이고 매출도 높아. 딱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이 매출이 딱 원툴이었어요. 여기 정형외과. 다른 고객은 없어요. 그냥 이 정형외과에서 이 정형외과의 마케팅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쪽으로 이제 매출을 잡은 거죠. 근데 제가 일단 의뢰를 받고 한번 MSO 법인이면 어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도 없는 거예요. 마케팅 대행사인데. 그래서 홈페이지 막 급조해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는데 광고 송출을 하나도 안 해요. 막 가라로 광고 송출도 막 하고 해서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벤처 확인국에서도 이걸 알아요. 매출이 병원 마케팅 대행이라고 하면 병원이 막 몇십 군데 몇백 군데에 대행을 진짜 받고 그 병원들의 광고를 해줘가지고 수익을 냈다고 하면 MSO 법인이더라도 어떻게 취지는 그렇더라도 여기는 됐을 텐데 그냥 매출이 원툴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벤처 확인국에서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절세라고 하지만 이거 탈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MSO 법인 탈락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딱 들어왔던 거예요. 수강생분이 저한테 여기 벤처 인증을 하고 싶은데 여기 될까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MSO 법인이었고, 근데 여기는 의료기기 납품하는 이런 회사였는데 여기 그 이제 주주는 당연히 이제 피부과 의사 가족들이었고 매출은 여기 피부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이걸로 가셔야 돼요. 벤처 투자 유형. 거기 MSO 법인이 혁신성장 유형처럼 이제 사업계획서 아무리 쓰고 이의신청해도 거긴 탈락했거든요. 안 돼요. 아무리 심사위원이 보더라도 여기는 니네가 진짜 마케팅 하는 거 아니잖아. 니네 이거 세금 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무슨 혁신성이야. 성장성 없어. 그리고 연구개발 너네 진짜 안 하잖아. 가짜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탈락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여기 벤처 투자 유형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막 이런 서비스나 이렇게 특화된 게 별로 없는 그런 업종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일단 절세도 필요하고 뭔가 뭐 내가 이제 뭐 기부해서 받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이건 안 되겠는데 하는 경우에는 벤처 투자 유형이 빠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벤처 투자 유형을 제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거는 벤처 투자 유형이 있다 통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벤처 투자 유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저는 이거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연구개발 유형과 혁신성장 유형 딱 두 개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요건이 없어도 사업 계획서를 잘 쓰면 통과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게 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디서 자료를 찾고 어디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벤처 인증을 처음 했던 시기가 혁신성장 유형이 처음 나왔던 시기가 2021년도인데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벤처 인증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계획서로 어필을 하는 걸 그걸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 유형보다는 혁신성장 유형이 거의 90%를 차지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일단은 연구개발 유형은 일단 벤처 투자 유형처럼 아까 벤처 투자 유형은 5천만 원의 투자 금액을 유치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구개발 유형은 투자 금액을 유치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분기 연구개발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처럼 자 직전 4개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이고 라는 여기 요건이 있거든요. 자 지금 분기 자 지금 제가 오늘 8월에 벤처 인증을 신청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지금 3분기잖아요. 2025년 3분기잖아요. 그러면 2025년 3분기 직전 4개분기 그러니까 지금 3분기니까 2025년 2분기, 2025년 1분기, 2024년 4분기, 2024년 3분기 3, 4, 1, 2 이렇게 해가지고 직전 4개분기 동안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을 썼어야 돼요. 연구개발비 5천만 원을 쓴 업체만 연구개발 유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썼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재무제표에 단기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천만 원을 썼다는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연구개발 그 이제 연구개발 전담 부서든 기업부설 연구소든 거기 속해 있는 연구원의 연봉 전액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한 명이에요. 근데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일단 3천만 원을 깔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기업부설 연구소예요. 그래서 연구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딱 어? 이거 가야지 5천만 원 넘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연구소가 원래 있었고 저를 만나기 전부터 원래 연구소가 있었고 연구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면 연구개발 유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선 5천만 원을 그 직전 사기분기에 썼어야 된다. 요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합계가 그 총 매출액의 5%를 넘겨야 돼요. 근데 이거는 3년 이내 업체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3년 이후, 3년이 지난 업체는 막 매출 100억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럼 매출 100억인데 5%면 5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5%를 쓰는 회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평균 뭐 5%에서 6% 쓴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통계일 뿐 저는 주변에 그렇게 연구개발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회사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3년 이전 회사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충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회사인데 5천만 원은 충족했는데 이 연구개발비 5%를 매출액의 5%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벤처 투자 유형은 5천만 원 이제 투자 받아야 되니까 안 되고 일단 연구개발 유형으로 하려고 했더니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혁신성장 유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무조건 연구소 있는지 특허 있는지 일단 물어보시고 연구소가 있다고 하면 연구소 설립 날짜를 보고 이 연구소 설립한 지 2년 됐다. 그럼 5천만 원 이상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1순위는 연구개발 유형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개발 유형이 혁신성장 유형보다 훨씬 심사 기준이 덜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로 이미 5천만 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성장성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은 혁신성장 유형에 비해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반만 쓰면 돼요. 혁신성장 유형은 10개 써야 되면 연구개발 유형은 한 6개 항목만 쓰면 되거든요. 비슷한 항목인데 일단 많이 빠져요. 사업계획서 항목이. 그래서 일단 연구소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일단 5천만 원이 넘는지 요거를 보시고 연구개발 유형으로 가시면 되고 일단 저는 연구개발 유형으로 갔던 업체가 진짜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 갖고 오라고 영수증 아니면 세금계산서 끄는 거 다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팍팍 긁어가지고 모아서 5천만 원 겨우 만들어서 들어간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구개발 이렇게 박박 모아서 5천만 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가세요.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하면 혁신성장 유형은 그냥 요건이 없어요. 요건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의뢰받는 것 중에 거의 90% 이상은 혁신성장 유형이에요. 왜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유형이 이거밖에 없어요. 혁신성장 유형은 일단은 요건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건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요건은 없지만 비공식적인 요건은 있어요. 특허 출원 필수. 네, 그리고 연구소 필수. 연구소 없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특허 없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없어요. 이런 홈페이지에는 요건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혁신성장 유형이라는 건 내가 요건은 하나도 없지만 저는 연구개발비 쓴 것도 없어요. 그리고 투자받은 이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저희 아이템 진짜 좋아요. 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뭘로 어필할 건데요? 그렇죠? 특허도 없고 연구소도 없는데 뭘로 어필할 건데요? 앞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연구소도 없대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 부설 연구소든 연구개발 전담 부서든 상관없어요. 연구소는 필수고 특허는 필수입니다. 그럼 매출이 없어도 돼요? 네, 저는 매출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건들을 하나하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출이 없어도 통과됐던 사례, 매출이 많아도 탈락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선은 요건은 없지만 특허 출원과 연구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벤처 인증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왜? 왜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처음에 물어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대표님 특허 있으세요? 또 연구소 있으세요? 저는 이걸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요 연구소 설립 날짜 이런 것들을 보고 연구개발 유형으로 갈지 혁신성장 유형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우선은 혁신성장 유형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구소와 그래서 저는 정책 자금을 지금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특허 출원과 연구소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인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과 연구소는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필수예요, 필수. 그럼 특허 등록이냐? 아니에요. 특허 출원만 돼도 돼요. 특허 출원 증명안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2주? 2주면 진짜 충분히 나오거든요. 예, 아무리 심사 늦어져도 2주면 충분히 나오고, 자, 연구개발전담부서 요즘에는 진짜 심사를 너무 늦게 해주더라고요, 서류. 그래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요즘에 3주 걸렸어요. 뭐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거를 만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혁신성장 유형은 그러면 3주, 막 2주 이거를 먼저 먹고 들어가면 사실 3개월 안 해도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과 동시에 이제 특허 출원과 연구소를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우선은 혁신성장 유형은 이거 두 개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별로 요건 자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인 절차. 전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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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자, 당연히 우리 회사가 될지 안 될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지만 그냥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예요. 얼마나 걸리는지. 벤처 인증 얼마나 걸려요?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벤처 투자 유형은 3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건 안 하니까 일단 지워주시고, 자, 연구개발 유형 45일, 혁신성장 유형 45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달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근데 45일이네요? 한 달 반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접수 완료, 벤처 확인 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45일 걸리는 거예요. 자, 접수 일로부터 45일이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벤처 확인, 여기 벤처 확인 시스템이라는 여기 그 사이트에 사업 계획서를 완벽하게 써서 업로드를 하겠죠. 그리고 필요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들 뭐 다 업로드를 하겠죠. 그러면 벤처 확인국에서 그 서류와 사업 계획서를 읽어봐요. 다 보고 보완 사항이 있는지. 왜냐면 이 사업 계획서 내용과 이 서류의 내용이 표시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보완이 떠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경력을 11년 뭐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근데 건강보험 자격 thực 시 확인서에 보니까 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 자격 thực 시 확인서에는 지금 그 경력을 증빙할 수가 없는데 너 지금 11년이라고 썼어. 이거 보완해. 이런 식으로 보완이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썼는데 사실 원래는 등기부등본상 그 설립일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틀리면 또 보완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나가 서류랑 틀렸어요. 보완해 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보완하기 쉬워요. 근데 정말 대환장 파티 보완이 뜰 때가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벤처 확인국에서 준 그 사업계획서 샘플을 참고해서 다시 써와 이거예요. 그냥 사업계획서 자체 너 그냥 다시 써 그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숙지한 다음에 다시 써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다시 갈아엎으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보완만 진짜 2주, 3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작은 보완이다.
뭐 이렇게 뭐 숫자가 하나 틀렸어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보완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3일, 뭐 일주일 정도면 보완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인국에서도 아, 이제 보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수수료 납부해 주세요. 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문자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벤처 인증 그 확인국에서 다 신청을 한 다음에 이 7일 내외라고 하는데 이게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요게 보완이거든요. 요게 요 기간이. 그럼 이 접수라는 거는 뭐냐면 수수료 결제예요. 벤처 인증은요, 내가 돈을 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막 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수수료는 뭐냐면 현장 평가 비용이거든요. 현장 평가 비용. 우리 대행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이 현장 평가는 이 벤처 확인국에 갖다가 내는 거예요. 이 현장 평가 심사위원이 와가지고 질문하고 평가 보고서 쓰고 하잖아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얼마냐면 여기 연구개발유형 같은 경우에는 34만 5천 원이에요. 조금 더 사업계획서도 간소화됐고 평가 기준 자체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연구개발유형은 3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우리 벤처 인증할 때 사실 얼마 받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300에서 500을 받거든요. 왜 300에서 500이냐면 특허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소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 일지도 계속 써오고 있대요. 왠지 막 사이즈가 되게 괜찮아요. 제조업에다가 매출도 높아요. 솔직히 그런 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로 써도 나와요. 사업계획서. 너무 요건이 좋기 때문에 막 엉망진창으로만 쓰지 않는다면 사실 진짜 제가 알려드린 그냥 초안만 써도 이런 데는 나와요. 그런 데면은 품이 너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는 300개도 돼요. 근데 제가 거의 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직원도 없고 연구소도 없고 특허도 없고 연구개발 일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막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500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내를 해주실 때 내가 받는 수수료는 따로고요. 요것은 따로라고 반드시 말씀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벤처 확인국에다 주시는 거고, 이거는 탈락을 하더라도 절대 환불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환불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 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벤처 확인국에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500을 받았어요. 특허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저는 특허는 무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구소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특허 만들어주고 돈 받으면 안 돼요. 변리사법 위반이에요. 특허 무료로 만들어주는 건 괜찮아도 특허 만들어준 대가로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법인 설립해줄 수는 있잖아요. 법인 설립해주고 정관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돈을. 법인 설립 비용을 받으면 법무사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계약하실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면 500 중에서 200은 100은 뭐 특허 출원비고 100은 연구 그 설립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특허는요,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고요. 연구소 설립하고 연구개발 일지 써드리는 비용이 20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벤처 인증 사업계획서 쓰는 비용은 300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탈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환불해야 될 돈은 500이 아니라 300이에요. 왜냐면 200은 연구소 비용이잖아요. 연구소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쵸? 연구소는 이미 설립이 됐잖아요.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 비용, 이 특허는 당연히 서비스로 해드린 거고, 벤처 탈락을 하더라도 이 연구소는 자금을 가든 R&D 지원금을 신청하든 어디 바우처를 신청하든 연구소는 가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벤처 인증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거든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쵸? 내가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거는 그래서 물론 뭐 폐지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300이라고 일단 사업 계획서만 쓰는 비용은 300이라고 머릿속에 그냥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00 받는 건 연구소 설립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허 출원은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34만 5천 원 요거는 따로 받는 돈, 따로 예, 확인국에 내놓은 돈이라고 반드시 이것도 알려주셔야 되고 혁신성장 요형은 조금 더 비싸요. 요거는 44만 5천, 45만 5천 원이거든요. 45만 5천 원. 근데 정부 지원금이 15만 원이 들어가서 45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여기 벤처 확인국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든요. 요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고
45만 5천 원입니다. 요거는 저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돈을 냈어요. 저 돈, 접수가 돈 낸 거예요. 접수는 수수료 결제를 접수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접수는 제가 서류를 업로드한 거는 신청이에요. 이거 너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접수는 돈 낸 거예요. 돈 낸 거. 돈 내고 나서부터 45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돈 내기 전까지 이 단계 다 무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근데 사실 이 벤처 인증을 안 해보신 컨설턴트 분들이 막 한 달 반이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거는 제가 써도 저는 진짜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써도 2달은 걸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서류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표님 서류 주셔야 되고 그걸로 제가 사업계획서 써야 되고 그거 올려서 보안도 뜰 거고 그래서 제가 해서 2달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마치고 딱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한테 아니 저기 다른 컨설턴트는 한 달 반이라고 하는데 왜 너는 2달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설턴트 초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본 사람이라고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라고 절대 안 됐다고요. 무슨 아무것도 없이 결제 일로부터 45일인데 무슨 수로 45일 안에 벤처인증을 받아요.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약간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초구 있잖아요. 서초구는 요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나와요. 되게 부지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26일, 28일만 해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얘네가 부지런히 실사를 나오고 부지런히 심사를 했기 때문인데 보통은 45일에서 하루 이틀 앞서서 한 43일, 44일, 42일 요쯤에 나와요. 확인서가.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28일 뭐 이런 데 나오는 데가 있다고 이 45일에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컨설팅은 정말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표님한테 달달달달 시달려요. 내가 그 잘못 얘기해가지고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내 잘못도 아닌데 심사가 늦어지는 것뿐인데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컨설팅은 보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신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업로드하는 거, 사업계획서를 써서 서류 업로드하는 게 신청이에요. 그런 다음에 보안이 뜨고 그 이후에 접수, 수수료 결제 일로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45일입니다. 근데 접수일로부터 저기 확인서 발급까지 여기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평가가 뭐냐면 아까 현장 평가 수수료 냈죠. 네. 뭐 기술보증기금이든 데이터 평가원이든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평가원을 이제 평가 기간을 지정할 수 없고 일단 접수 딱 되면 수수료 결제 딱 되면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데 아무 막 랜덤은 아니고 딱 사업계획서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의학 쪽이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보내고 뭐 기술이다 그럼 뭐 기술 쪽으로 보내고 기술도 뭐 데이터 평가원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랜덤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배정됐습니다. 평가사는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배정됐습니다. 평가사는 뭐 한국 데이터 평가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딱 와요. 그러면 실사 평가위원이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 저기 이거 신청하셨죠? 그러면 이제 실사가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요때 이제 평가하러 오는 이제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한 명이 오거든요. 가끔 가다가 2명이 오긴 하는데 보통 한 명이 와요. 근데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되는 사람, 이 평가사와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 꼭 대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표가 아니어도 되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임원이라든지 근데 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이 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대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 꼭 한 명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연구원 2명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받아도 무방해요. 그래서 일단 평가사가 와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거든요. 주식회사 땡땡땡 왔는데 내 의견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서를 올리면 여기 심의 단계가 뭐냐면 이 벤처 확인국에 이 심사위원이 7명이 있어요. 이 7명들이 쫙 이 사업계획서와 이 올렸던 서류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 평가사가 올린 평가 그 소견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명의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과반 이상 여기가 벤처 인증 받을 만하다라고 내리면 그때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큐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평가 심사위원 한 명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또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예,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로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개발위원과 혁신성장위원이 두 달 안에 좀 익숙해지면 사실 딱 상담하고 얼마나 대표님이 서류를 빨리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서류 바로 받고 서류 받은 날 그냥 바로 사후계획서 작성 시작하면서 같은 날 특허 출원하고 연구소 특허 그렇게 빨리 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두 달 안에 가능해요. 그때 굉장히 빠듯해요. 굉장히 빠듯하고 저처럼 정말 막 밥 먹듯이 쓰는 사람도 두 달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두 달 절대 안 돼요. 3개월은 잡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하실 수가 있고, 근데 3개월도 사실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두 달은 빠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음, 네. 아니요. 보안 뜨는 타이밍은 신청한 다음에 여기가 다 보안이에요. 보안이 없으면 돈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그 컨설턴트 분들이 일단 요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님, 사업계획서 업로드 했으니까 결제하세요. 결제를 누구 맘대로 해요? 결제는 맘대로 못 해요. 결제는 결제하세요라고 하면 벤처 확인국 그 사이트에 결제 요청이라는 그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 결제 요청이라는 걸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보안이 없을 때만 결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옛날에 의뢰받았던 회사가 여기서 보안을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의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안이 뜨는데 대체 뭘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뉴얼을 확인하래요. 밑도 끝도 없이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 제작성해 주세요. 매뉴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제작성. 그러니까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케이스였거든요. 사업계획서 갈아엎으란 얘기예요. 그거는 요 단계가 보안이에요. 요 단계. 요 단계 넘으면 이제 스스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오고. 근데 요 단계에 너무 드랍될 수 있죠, 당연히. 여기서 평가사가 아무리 좋게 써줘도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키면 탈락인 거예요. 두 번의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가사가, 그 현장 평가사는요, 웬만하면 좋게 써주려고는 하는데, 평가사가 거의 조금 의중을 많이 비추고 가요. 여기는 뭐 될 것 같다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겁을 좀 많이 주고 가더라고요. 요즘에 벤처 인증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거의 한 반은 탈락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엔 긍정적인 답변을 잘 안 주더라고요. 아, 요즘에 더 어려워졌어요. 진짜 한 70%는 탈락해요. 막 이러면서 겁주고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평가사 그다음에 심의 다 거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당연히. 탈락하면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의 신청까지 가지 않게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걸 알려드릴 거고 이의 신청까지 가면 그냥 헬이에요, 헬. 네, 정말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 네다섯 배를 더 열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의 신청이라는 건 일단 탈락시켰잖아요. 근데 내가 왜 탈락이야? 나 불복이야. 나 이의 신청할래. 이게 이의 신청이거든요. 그러면 벤처 확인국에서는 내가 떨어뜨린 업체를 다시 건져내야 될지 패자 부활전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보는 거잖아요. 더 까다롭고 더 신중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 계획서를 저기 여기 썼던 것보다 한 세네 배는 더 신중하게 더 막 보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까지 안 가게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 쓰고 막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요거까지 해야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탈락하고 이의 신청하시던지요. 저는 이제 얘기하거든요.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초반에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야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 노하우고. 그래서 이렇게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보안 떠서 결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2022년, 2023년도까지는 스스로 결제하면 성공률이 한 90%라고 봐도 돼요. 8, 90%? 여기를 통과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엔 여기를 통과하더라도
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탈락한 거 딱 한 게 있다니까요. MSO 법인. 그 아픈 네, MSO 법인 말고는 매출이 없더라도 그리고 대표자의 경력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성공한 사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다양한 사례 그리고 업종에 뭐 저한테 이제 다들 물어보시는데 업종 막 부동산 돼요? 학원 돼요? 이렇게 자꾸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잘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벤처 확인 기업 현황 여기 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혁신성장 유형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죠. 혁신성장 유형은 아무것도 없어도 요건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는 다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성장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유형 중에서도 혁신성장 유형이 제일 많고요. 자, 연구개발 유형 꽤 많지 않나요? 아니, 저 벤처 투자 유형 꽤 많지 않나요? 연구개발 유형보다 더 앞서요, 오히려. 예. 연구개발 유형은 사실 만들기가 왜냐면 진짜 실제로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되고 증거가 재무제표가 아니라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 걸로 다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벤처 투자는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좀 더 많아요. 벤처 투자가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 맞아요. 과밀억제 권역 그냥 세금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서울 경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업도 많아요. 기업도 많고 그리고 컨설턴트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표님들도 깨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걸 받아야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안에 진짜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있는데 대체 여기는 왜 벤처를 안 받았을까? 왜 인도비즈 메인비즈가 없을까? 인직이 왜 없지? 이것도 그냥 들어가면 나오겠는데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회사들은 대표님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창업 기업들이 많이 받는 편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20년 이상도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10년에서 20년 이상도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서 벤처 인증은요. 창업 기업부터 6개월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업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벤처는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조업이 또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저는 거의 다 제조업과 IT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타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연구개발 서비스업도 있어요. 저는 도소매도 많이 해봤고요.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보면 4.0%밖에 안 되거든요. 연구개발 유형은 잘 나온다면서요. 근데 왜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이렇게 적어요? 저는 연구개발 유형을 이제 연구개발업이에요. 업종 자체가.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데서 벤처인증을 받았는데 이런 연구개발업이 왜 벤처인증 확률이 낮은지 그때 알게 됐어요. 진짜 박사님들이에요. 연구원들이니까 전원이 다 박사에 막 해외 막 유학파 출신에 막 빵빵해요. 막 그리고 막 그 기상청에서 막 오랫동안 근무하고 막 나온 사람들이 막 연구 막 이렇게 연구 해가지고 탄소 중립 전략 연구 막 이런 걸 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매출을 어떻게 낼 거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연구는 해요. 근데 매출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 우리는 돈이 안 되지. 그 이거 왜 하셨어요? 아니 우리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만들었죠 제가. 네 만들었죠. 네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네. 지역사회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MOU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런 탄소 중립 이런 뭐 마일리지 이런 거를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없어요. 이들의 머리는 연구개발에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출을 더 늘린다거나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연구개발 업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분들은 또 할 생각도 네 거의 이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의뢰도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나 정보 처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높고 보시면 이제 기타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네, 그 이상은 없어요. 가점 사항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그냥 대부분 저는 세제 혜택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정책 자금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 좀 확장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래도 필수라고 해서요.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대표님들이 좀 깨어 있어서 젊은 대표님일수록 또 되게 받고 싶어 하세요. 이제 회사 확장을 위해서.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뭐 교육 서비스업도 있고 여기 보시면 사회보장 행정은 없고 여기가 서울 보시면 부동산업도 여기 있거든요. 24개나 받았어요. 금융 및 보험업도 60개나 받았어요. 서울 쪽에서. 건설업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운수 및 창고업, 그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확률로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벤처 인증은 업종에 상관 있나요? 업종에 상관 있어요? 업종에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벤처 인증은 업종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기술이나 서비스가 특화된 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부동산 업이지만 뭔가 부동산 어플이 있다거나 뭐 직방 뭐 이런데 뭔가 그냥 오프라인은 막 그 장사하는 부동산 아니에요. 여기 뭐 기술이 있을 거예요. 어플을 개발했다든지 뭐 이런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보험회사 이런 데 줄 리가 없어요. 여기도 뭔가 뭐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보장 분석 뭐 개발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게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주는 거예요. 자, 업종에는 제한이 없지만 기술은 있어야 돼요. 서비스에 특화된 뭔가 서비스 기술은 없어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서비스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화된 서비스야. 이런 거는 돼요. 그럼 떡볶이집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떡볶이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여기 문방구 앞에서 하는 떡볶이집은 당연히 안 돼요. 근데 떡볶이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되는 거예요. 쌀국수집 안 돼요. 오프라인 이러는데. 근데 쌀국수집인데 오히려 베트남으로 레시피를 수출했어요. 그 수출 확인서가 나왔어요. 그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학원도 했었거든요. 학원도 그냥 학원이 아니라 보습 학원이 아니라 비상에듀라는 학원이었어요. 기숙학원. 그리고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데가 AI 시스템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그 이런 학업 성취도를 다 AI로 쫙 다 돌려서 여기 개인에 맞는 그 학습 그거를 제공을 하겠다. 학습 방법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습 학원에다가 썼어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러면은 벤처워킹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 어플도 좋고 AI 개발하겠다며. 그리고 저기 경쟁사가 웅진 북클럽이라며. 근데 그거 자산은 어떡할 건데? 그 기술 무슨 돈으로 실현할 건데 실현 가능성을 보거든요. 근데 조그만 보습 학원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요 100억 자산에 제 자산이 100억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뒤에 오후에 제가 2번 탈락하고 세 번째 붙었던 중고차 판매업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럼 중고차 판매업이 어떻게 돼? 근데 거기는 어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업종은 상관없지만 어플이라든지 이런 기술이라든지 서비스가 특화된 거는 뭔가가 한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유용 도박은 뭐 사행성, 유용 도박, 무도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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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술이 있으면 돼요. 네, 기술이 있으면 돼요. 근데 어, 기술이 막, 그죠. 저는 매출이 4천, 3천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기술이 뭐였냐면 인공위성, 우주항공 그쪽이었거든요. 계측기였나? 거기 나왔어요. 진짜 쪽방에서 계측기 같은 거 막 진짜 연구하고 있어요. 윙윙 하면서 연구하고 있고 진짜. 그런데 나와요. 진짜 기술이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 그쪽 전공했고 그 전에 국방산업 그쪽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충분히 충분히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학원이 AI 기술 막 탑재하려고 하면 자산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기술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럼 기술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이제 사실 기술은 있는데 특허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허는 우리가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주 너무 너무 밑바닥 맨바닥에서는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매출도 없고 직원도 없고 너무 조그만 막 창고 같은 데서 구막 이렇게 진짜 회사 같지도 않거든요. 진짜 딱 가보고 이 정도 회사야 뭐 진짜 한작대기에서 사업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벤처가 나와요. 진짜 거기서 진짜 기술 막 연구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와요. 그런 데는 대표님들의 이력이 돼요. 예, 경력이 되고 학력이 좀 돼요. 요런 데는 매출 없어도 싹 가는 그걸 막 어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사례 저런 사례 하면서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이랑 상관없어요. 많으면 좋겠지만 근데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죠. 자, 직원이 없어도 되지만 연구소는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연구소가 있으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는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한 명 있어요. 제조업이었거든요. 3년 넘어가는 회사예요. 대표님이 한 명 있고 격리 보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벤처를 받고 싶대요. 근데 특허는 있었어요. 등록된 특허는 있었어요. 근데 연구소가 없잖아요. 근데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했더니 일단 격리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면 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공계, 자연계, 2년제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4년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기는 그냥 그냥 일반 인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구소를 만들어야 특허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구해와라고. 이런 이공계 나온 마이스터고 또는 뭐 특성하고 이런 사람들로 구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친척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놀고 있던 친척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 다른 데 있어도 이대보험만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가족이어도 상관없어요. 전공만 맞으면 가족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대보험을 넣었거든요. 놀고 있는 친구여서. 근데 사대보험을 넣었는데 급여도 얼마에 책정했냐면 제가 이제 노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대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급여를 알려주세요. 그때 당시에 재작년이었거든요. 38만 얼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40 얼마에 신고를 했어요. 그냥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몇 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거니까. 아니, 연구원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라는 법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서로 어떻게 보면 사대보험료도 나가고, 그때까지 또 얘도 소득이 잡히고 하니까 그냥 최소한으로 잡자 해서 제가 했던 게 40 얼마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나왔죠. 그걸로 연구소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벤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구소 폐지했어요. 예, 폐지. 걔 자진 퇴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걔는 실제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벤처 받으려고요. 네. 네, 연구소가 없으면 벤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연구소를 만들고 벤처 인증 받고 연구소 폐지. 근데 이제 벤처 확인국에서 이러는 거예요. 뭐야, 연구소 가짜였어? 벤처 인증 내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연구원이 자진 퇴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자진퇴사해버리면 연구소는 그냥 폐쇄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다. 스페어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갈았다가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인증은 그렇게 해도 돼요. 정책 자금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증에서는 괜찮습니다. 가점 요구로는 괜찮아요. 서비스? 네, 서비스는 인문계도 되니까 훨씬 더 넓지만 제조업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특성화고 나온 친동생을 이렇게 졸업 증명서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연구소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만들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직원 구해와야지. 만들어서 다시 폐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들어가세요. 저도 저도 이제 자연 계열인데 급하면 저도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벤처 인증 할 때 지금 벤처 인증 하고 있는 게
마침 제가 치료사 출신이거든요. 재활치료 딱 그 재활치료 수중 재활치료 하는 사람이 벤처인증 의뢰를 해봤어요. 제가 그쪽으로 이제 이력서 다 들어갔어요.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네 자문위원 네 왜냐면 제가 경력이 되니까 네 네, 당연히 그 가점이죠. 당연히 연구원으로 등록은 안 돼도 내가 이 사람이랑 MOU를 맺고 자문위원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또 가점이기 때문에 그냥 벤처인증은요. 모아 모아 끌어 끌어 싹싹 긁어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래서 저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수중물리치료 하시는 분인데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동기들한테 쫙 돌려가지고 대학 교수들 있는 사람들한테 쫙쫙쫙 MOU 받고 너네 자문위원으로 다 해가지고 거기 다 올려줬거든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조업인데 반려동물 그런 관련해서 제조업을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또 그 유기견 이쪽으로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또 제가 거의 좀 되게 오래 활동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활동을 해서 그쪽에 좀 임원으로도 있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 하나만 발급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ESG 그런 경영으로 해가지고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MOU 확인서 없으면 쫙 보내가지고 MOU 확인서 좀 써달라고 하고 MOU 협약 받아가지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증은 전체 자금보다 훨씬 더 널널해요. 그래서 제가 인증을 좋아해요. 네, 왜냐면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가 네가 막 계획인데 사실 계획을 안 지켰다고 해서 죽일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 정말 계획은 했지만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은 정말 막 허위 사실 막 정말 막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사실 막 인증을 뺏어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를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4억 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 진짜로 저는 정말 여기 이렇게 인사시켜가지고 MOU 체결도 해주고 아 진짜 도움 줄게 자문위원도 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업체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끔 맺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인증할 때도 모자르면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너도 도움 받았으니까 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더 뭔가 더 정량적인 요소도 정말 점점점점점 많아지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업종에는 상관없다. 그리고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얼마가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말 이론적인 부분 이거는 딱 여기 정도만 알면 대표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바로 대답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그 인증의 벤처 인증의 이론 딱 여기까지예요. 이제 뒤에는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업 계획서 넣는 그 창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어디다 넣는지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저랑 모의적으로 사업 계획서 쓰는 거 해보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트북 다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챗GPT 있죠? 챗GPT 유료 버전으로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파일이 안 올라가요. 파일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개 하고 그 다음에 놓으셔야 돼요. 챗GPT가 파일을 못 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실습하시려면 오늘 한 번, 한 달 쓰고 해지하더라도 꼭 유료 버전 꼭 결제해 주세요. 네. 자, 지금 11시 20분인데 아침이래.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일찍 쉬고 시작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11시 20분이니까 12시 30분까지 1시간만 쉴까요? 네, 12시 20분까지 쉬시고 바로 네, 그다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직원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막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례들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사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걸 충분히 고지를 그럼 예를 들면 대표님 입장에서 이 플랜이 있는데
풀어주시겠어요? 그럼요. 이제 사대보험에 대한 세금을 대표님 하실 거냐?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또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업종 상관 하셨는데 이제 기술 부분이 뭐 플랫폼이나 예를 들면 아까 하셨는데 이게 없는 데는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막 하시는 네네. 예를 들어서 근데 제조업이면요 기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제조업은 특허는 없어도 그냥 기술이에요. 제조업은. 네. 이게 저도 걱정. 네네네. 예를 들면 뭐 IT도. 도서관에 막 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 도소매 아니, 같은 지금 경우는 안 받는지. 아니요. 받긴 받지만 저는 도소매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학원은 저는 자산을 보고 규모를 좀 보고 그래도 이거는 좀 어플이나 이런 거 만들 거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 사이즈를 만들면 그냥 되겠구나. 어플은 그냥 기본적인 플랫폼만 만들어 두면 되는 네, 거죠. 네, 네. 뭐그 활성화되지 않아도. 네, 활성화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이다. 이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그 같은 데서 그냥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디어 단계다. 이거 할 거다라는 요즘엔 안 돼요. 네, 그래도 근데 그 수능에서 만든 그 네. 링크라도 보내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연구원을 채용을 했다면 더 좋고, 그 어플을 계속 AS하고 할 만한 사람을 채용했다라고 하면 더 좋고. 근데 지금 도소매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음식점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지금 물리치료 여기도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여기에 받은 케이스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가 진짜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냥 만든데. 플랫폼도 그냥 이용 대표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플랫폼이 근데 저는 플랫폼을 일부러 어플을 만들고 간 경우는 없고 도소매라고 하면 이런 걸 바탕으로 제조로 갈 거다. 그래서 제조로 하고 있는 과정을 갖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도소매 거의 대부분의 도소매가 제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소매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통 구조도 알고 이런 공장장도 되게 잘 알고 그리고 고객도 되게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러면 제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EM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어차피 그분들은 또 제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땡겨서 주변에 공장 많지 않냐? OEM 계약서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특허를 냈고 연구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고 지금 이게 뭐 시험 성적서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됐다. 시험 성적서는 사실 큰일이다 해도 네, 시험 성적서 테스트 그런 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약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그래도 제조하려고 했어요. 좀 더 빨리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좋고. 네, 그래서 만드는 데 있어서 도소매는 좀 제조 쪽으로 가야지 있거나 아니면 독점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유통하는데 이 해외에서 수출을 해오는 게 나밖에 없다. 독점권이 있어야 그거는 돼요. 뭐 만들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도소매는 독점권이 있거나 아니면 제조업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제조업으로 사업 계획서를 썼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네, 네, 그 업종의 그 부분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그냥 업종은 아니고 무슨 근데 연구소는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 가지고는 아니 연구소 없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변리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변리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래도 벤처 진짜 인정해요. 진짜 잘하신다는 변리사님인데 하나만 하는 그 변리사님은 출원에 완전 힘을 줘요. 연구소 없이 자기가 변리사니까 출원하고 등록 그런 거를 쫙 다 그냥 뽑아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탈락 몇 번 나왔어요. 그게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고. 연구소가 그러니까 연구소 이제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제 방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네. 기존에 고객사한테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카톡으로서 보내드렸는데. 네네네네. 있어야 돼요. 연구소 듣고. 그래서 들으시면, 그래서 이거를 또 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디테일한 내용은. 그래서 연구소도 저는 이제 40만 원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운이 좋게 넘어갔는데, 그거 갖고도 또 특별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80만 원 신고해서 서로 세금 부담 없이. 급여. 네. 연구원 급여 40만 원 신고하면 사대보험도 안 나가고 좋잖아요, 서로.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고 빨리 빼는 걸로. 그래서 한 3개월 유지했나 봐요. 80만 원에서 아까 4대 보험료는 아니, 2대 보험료만. 사대보험료 찌끔 나와요. 그쵸. 몇만 원 찌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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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할 때, 그, 그, 그 실현 가능성이 정말 없어가지고, 아예 그 상담 단계에서
그 벤처 인증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네. 있나요?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드릴 거예요. 필요 서류 막 이런 거 다 보내드릴 거고, 진짜 이제 의뢰를 받으면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순서부터 말씀드릴 건데, 제가 벤처 인증 질문 리스트를 드리거든요. 그 질문 리스트를 채워주셔야 제가 여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는 안 돼요. 라는 거를 제가 1차 언더라이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강생 분이 MS 오버빈 갖고 와갖고 제가 안 된다고 거기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질문 리스트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게 A4 용지 한 장인데 딱 10분 컷이에요. 질문하는데.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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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멀티탭이요? 네, 아, 왜? 그냥 출원만 지금 하신 분들이 저는 출원 때는 할 줄 몰랐으니까 관리하는 소개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제가 밖에서 알고는 깜깜하고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세상 그렇다. 제가 받았을 때 뭐 이거를 받고 뭐 연구소를 하나 건드릴 수 있다거나 그래서 그게 많이 쓰이고 이미 이제 만나기 전에 제가 근데 뭐 제가 이제 원래 연결해드린 점집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좀 여기서 안 되지 다른 데랑 연락을 하시는데 처음 좀 없으니까 애들이 들어오시는 줄 아, 연구도 없이요? 그리고 이분은 괜찮아서 얼마나 알고 있었어요? 뭐 기간은 안 했던 건데 안에 연구소까지 있으면 앞에 초반 컨설팅이나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구소가 있고 뭐 이렇게 해놨으면 이미 말을 저질러 그럼 거기가 매출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바뀌면서 그 주신 거 제가 전달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매출이 좀 높고 기술이 진짜 있다고 하면 연구 일지만 쓰고 연구소 설립 친구는 아직 안 했지만 연구 개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연구 일지를 써서 그거는 좀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 수사 같아요. 아직 안 해봤어요. 연구 그러니까 예로 떨어졌어요. 연구소가 이제 미리 준비를 못해서 떨어지고 나서 나는 연구소를 다시 설립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럼 일단은 저는 이 예술회가 일단 한번 해보고 떨어지는 연구소 검사하는 데가 들어가서도 그런 분위기죠. 왜냐면은 어떤 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찍고 싶은 어떤 거를 해가지고 그럼 추가만 이제 또 저희들이 많이 하시면 껍데기 쓰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자른 거 좀 더 보완하고 그때에 대해서 연구가 그냥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사실 저는 못 벌어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 미리 들으실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것도 비용이 40얼마 이거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를 하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뒤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 안 한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비니까 수술 결제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평가 비용이라서 확인국에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래요? 네네. 이러면서 이렇게 미리 그렇죠. 근데 별 중에 하나가 조금 그거 얼마나 말하는 네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깜빡했나 보네요. 죄송하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네네네. 근데, 일단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러면 돼요. 저희 회사 그거 괜찮아요. 네. 투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 네. 그때 실사가 안 나왔어요. 투자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사가 투자는 실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게 투자 확인사만 되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개발이라든지 핵심원장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질문하고요. 그럼 그 질문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실사 예상 질문. 있긴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막 대표들이 물어볼 거 네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리 이제 배워야 안 돼서 일 저지르고 일단 저지르고 하니까 뭐 굉장하잖아요. 저는 오늘만 기다렸다. 네, 리스트 때문에 지금 네네네 이걸 하기를 나는 좀 대기하고 진짜 근데 이런 걸 그거로 그 정보가 알겠지만 저는 이제 자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달래시는 몸으로 떠나주신 분들이라던가 좀 마음 쓰이더라고요. 돈도 안 나고 등층에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이미 무슨 비싼 아, 네. 저는 진짜 300, 500 메인 디시 200 그다음에 이거가 400 이렇게 받아요. 지금 절대로 미리는 안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딱 진짜 미국에 준다고 하면 다 같이 해주겠지 이런 거는 어깨가 정말 미국 진짜 500 카드가 달려요. 비싼 느낌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500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면 다른 거다 주는 진짜 진짜 이 정도 저는 안 알아. 나도 정말 너무 진짜 하면서 또 똑같다는 게 시험 공부하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시간 공부를 필요도 이렇게 안 나다가 그 상당히 엄청 어디서는 이거는 어차피 소리를 맡아가지고 이거 칠때 예전에 칠때 봤다. 지금 말씀대로 너무 나부터 잘 될 게 아니라 그 머리에서 전략적으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사실은 그 영역이 또 있네요. 처음에는 크게 돈을 받으시면 결국 하시면 안 됐어서 그냥 이거 보내는 곳들도 선택지가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빠질 수가 없어요. 일만 하고 돈을 못 벌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분도 지금 들어가시니까 그거 빠지는 시간이 너무 싫으니까 저는 이게 피드백 받는 자리가 기업한테 진짜 전달해서 질문이 있으면 회장이 있으면 단독 수업 없으면 아 여기는 조금 있다 여기는 몇 프로에 하는 거다 아 여기는 프로다 이렇게 전달 근데 그거는 잘 별로 지금 또 수술하실 때 돈을 갑자기 이제 보니까 지금 제 카드가 이제 뭐 돈을 번 그런 거에 제가 연연은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돌려드리는 부분인데 변리사 비용 사건이 있었다. 그게 마음이 진짜 이제 그걸 다 내고 싶다. 약간 수랑한 소리를 쓰는 거는 근데 치즈케이크 아니라 아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 저는 수험생 우리가 좀 받아들여 아 그거를 뭔가 법으로 다른 법으로 이거는 이게 다른 거는 아니 약간 소리가 뭐 크다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쵸. 나는 수학 같은 거는 남자가 이건 무료. 네. 수학은 수학 뭐 습관 무료. 연구 습관이 뭐 이거는 이게 막 이런 평범하시나 지생권 하시니까 수학도 그쵸. 수학 네. 조금만 내치기 있다. 한 번만 하고요. 여기 진짜 당장한 하나 보니까 아무데나 생각을 맞게 소리 막 힘을 주고 이렇게 집에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영상을 하게 보면 그냥 눈치 보고 떨어질 것 같아요. 친구들 주변에서 우리 양말 닦고 막 떨어졌다가 오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지키가 한번 하고 있다가 이거 실력이다.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진행해 있잖아요. 사실 일단 컴퓨터 되겠지만 이거 탑탑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소화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소화 맡고 실패하는 거 또 소화 맡고 이런 바퀴가 금방 그것도 당연히 이제 진료할 때 아까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디 가는 분들이 가서 그 거의 원하고 2차까지 사실 또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니까 또 있는 많은 분들서 사실 분명히 가서 택시나 그러면 스케줄이 생기나 않아? 너가 상관없는 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의뢰업체고 여기 이제 앱을 있는데 뭐 하나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안 받은 처음 완전 스타트가 처음인데 처음에 뭔가 되게 치고 되게 진짜 같은 경우에 진짜 의뢰자가 있고 MR 하나 지금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이 여기 MR 하나 내주실 수 있지 이 자체가 그냥 그러면 여기서는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 좀 받아야되는데 이거 그게 없고요 그냥 편집적인 거예요 왜 하나씩 더 있으신 그냥 저를 보고 있으신 저랑 되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그냥 그렇고 안 되면 제 인사했죠.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 입장에서도 메모를 하나 사실 좀 좋은 거나 업체를 찾아서 링크를 안 돼요. 제목이면 이거 비슷한데 소리라는 관련 있는 거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들이 연락해가지고 주변들이 하는 거예요. 그 메모를 하면서 있으시면 말고 어디 제출할 때나 훨씬 또 그때서는 사귀가 없어도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안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해줄 만한 데를 제가 하겠어 그런 판단을 하고 그것도 사실 이거는 이것도 배울 장면이 이제 중요한데 처음처럼 이런 문맥을 풀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요소 그 처음도 없어서 그냥 의미가 없다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써있구나 무슨 하다못해 그래서 점점 시작하기 처음부터 없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 시작이 되면 그런 걸 봤는데 점점 까다로워진 갔어도 저희한테 정말 서로 만나고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한국이 들어가면서 장난감 이게 들어가네요. 이거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 한국이 좀 시간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나 없으면 안 되는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도 막 일주일에 커피를 사는 자신이 많은데 그 그것이 이제 막 진짜 어디 애모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가 말고 이제 혼자 하는 거가 아니고 혼자하는 것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고 있는 게 겪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숙제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이런 걸 신경 써서 만들어 놓고 쓰는 말고 그거 만들어 와야지 나 게임도 안 되고 진짜 플라스틱을 여기 그냥 매치 있고 그런 게 아무도 없고 기별이 많이 그렇지 않은 거구나 그 사람 주신 그 질문 가다가 요즘 그 연구소 직원이 없으면 이제 제안 오시게 때 우리 연구소가 들어갈 때 직원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얘기해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진행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직원 알려주시면 그때 그때 사전 리스폰스 못했는데 그때 다 해줘야 지금 저는 이제 일처실인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픈 건데 근데 이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연구도 제가 무조건 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연습하나 제가 이렇게 했다. 미친 그렇게 미친 그렇게 연구를 시키나 뭐라 지금까지 안 되는 혈당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다. 약간 정말 바뀌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이해합니다. 지금 모르니까 나 생각도 안 해요. 저번 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까다로운 저한테 이건 나한테 거기서 많이 들어. 그 법상도 기대가 되고 막 궁금해가지고 그 뒤에 그 미리터 아니고 지출하자마자 그리고 성격상 기분이 편해지지 않으시면서 이게 돈을 어차피 쓰는 입장이라 왜가 되느냐. 사실 이상한 분이 나가면 안 되고 그쪽에서 아까 그 사례는 그거 하고 되게 자기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지금 진출을 끊었잖아요. 열리들이 하나가 그거 지역을 알려줬어요. 이런 그런 대표 입장에서 법이 있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 김치찜 비용이 되지만 굉장히 기상 따라서
이제 또 회원들이 미리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하게 되면 근데 얼마나 그 사실은 이 친구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크게 가고 있어요. 크게 가요. 확실한 지금 하면서 이제부터 그냥 진짜 이번 때문에 소득이 잡히니까 그 원래 그냥 가족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발송을 어차피 자기 뭐 생각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해봤자 종소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니까 세금보다 우리 맞아요. 그게 굉장히 아 그래. 아 그래. 이런 게 내가 너무 좋아. 저는 딱 먹고 와서 네. 네. 해드릴게요.